이번 강의는 한국에서 경지정리 사업이 추진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농업기계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사실 경지정리와 농업기계화는 서로 짝을 이루어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기계화하기 위해서는 경지가 반듯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지정리는 농업기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 조건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지정리란 한 필지의 크기가 작고 모양이 불규칙한 경지들을 한꺼번에 갈아엎어서 적정한 크기로 반듯하게 구획을 정리하는 한편 기존에 없거나 좁았던 농로와 농업용수의 용배수로를 새롭게 만들거나 확장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아파트 재건축과 같은 상황을 연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소유주가 제각각인 농지 전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재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기존 소유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후에 새 아파트를 기존 건물이나 토지 소유주에게 분양하는 것처럼 경지 정리를 한 후에는 환지라고 하여 새롭게 구획된 농지를 원 소유주에게 각각 나눠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재래의 토지 구획은 오랜 시간 농지를 서로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모양이 제각각으로 되어버렸고 최대한 많은 농지를 경작하려 했기 때문에 사람이나 농기계, 차량 등이 지나다니기 위한 농로가 아예 없거나 비좁으며 현대적인 농업용수원이 개발되기 이전에 구획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용배수로 또한 낙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농업기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한국 농업을 현대적인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지정리 사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농업기계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 일입니다. 따라서 경지정리 사업 또한 197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추진을 보게 된다는 사실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한반도에서 최초로 실시된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경지정리 사업은 일제가 1940년 태평양 전쟁 시기 식량 증산의 목적에서 실시한 경지정리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일제는 1940년부터 12년간 6만 6천 헥타르에 대하여 격리정리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아시다시피 일제의 패망과 해방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버렸기 때문에 2만 4천 정도만 당시 경지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20여 년간 경지정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1964년에서야 한국에서 최초로 경지정리가 실시되게 됩니다. 1964년 경상북도 당국은 약진 경북 기본계획이라는 도 운영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당시의 표현을 보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농업의 근대화와 합리화를 기하고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당시 계획을 보면 꽤나 선진적인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눈에 띄는 내용을 보면 시읍면 단위의 표준 농장을 통해 농촌 기계화 표준을 정하는 한편 기존 농가를 집단적으로 다수익 황금 작물을 재배하는 전업 농가로 전환시킨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선구적으로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겠다고 하면서 식량 작업도 이루지 못해서 매년 기상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던 당시 실정을 감안한다면 다수익 황금 작물, 즉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상업 작물을 재배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상당히 시대를 앞서 나간 성공안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약진 경북 기본계획의 하나로 한국에서 최초의 경지정리 사업이 실시되게 됩니다. 1964년 2월 경상북도 금능군, 현재의 김천시입니다만 금능군을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총 768헥타르에 대한 격리정리에 전격 돌입합니다. 당시 금능군 건설과장이 당시의 사업 실시 과정을 체험기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까지도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건설과장은 전대미문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문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평소에 농업 토목에 대한 약간의 경험을 신주처럼 믿고 무면허 의사가 자신 없는 대수술장에 임하는 심정으로 측량 설계를 감행하고 그는 도의 계획에 따라 사전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급작스럽게 경지정리 사업을 책임지게 된 심정을 무면허 의사가 대수술장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하였던 것입니다. 한국의 경지정리 사업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첫 경지정리 사업의 시행 과정은 순탄치 않게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경지정리 사업과 관련된 토목 기술 인력이 너무도 빈약했고 환지 경험이 있는 인력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첫 사업이니만큼 당연했습니다. 둘째,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상북도와 금능군의 공적 예산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자재 비용만 부담하였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공사는 해당 지역 농민의 노력 부담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경지정리 사업 자체에 대한 해당 지역 농민의 동의와 협력을 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군수 이하 관료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실시된 사업이니만큼 그 효과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도 당연했고 막연히 조상 전래의 경지에 대한 집착으로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마치고 환지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의 조정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1964년 같은 해에 금문군에 의해서 경상북도 상주군에서도 경지정리 사업이 착수되는데 농민들의 동의와 협력을 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한 지난한 과정들이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읍장, 동장이 여론주도층 11명을 모아 3차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여 설득 작업을 합니다. 후손을 위해서는 당대에 반드시 개선해야 함을 설득하여 결국 11명 중에 5명의 찬성을 받았는데 나머지 2명은 강하게 반대하였기 때문에 개별적인 설득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자신들의 농지는 표토가 얇아서 경지정리를 해서 표토를 깎아버리면 결국 못쓰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는데 표토를 깎는 일은 없을 것이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른 농지로 바꿔주겠다고 하여 결국 최종 찬성을 받아내게 됩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마치는 환지 과정에서도 맹렬한 반대자가 나와서 이를 설득하는 데 애를 먹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자 환지 실무를 맡은 환지위원들이 사퇴서를 제출하기까지 합니다. 결과적으로 읍장과 동장이 애걸복걸하고 일부가 자신의 몫을 양보하겠다고 하면서 환지 문제가 일단락되게 됩니다. 1964년 경상북도의 경지정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바로 이듬해인 1965년 중앙정부의 계획사업으로 채택됩니다. 1965년 2월 박정희 대통령은 경상북도의 경지정리 지구를 시찰하고 나서 이를 당장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라고 지시하는데 이로써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경지정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중앙정부의 주도로 경지사업이 진척됨에 따라 경지정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됩니다. 1971년부터 연간 2만 5천 헥타르 내외로 사업 면적이 확대되었고 그 전까지 농민의 노력 부담에 주로 의존하던 사업비 구조에서 탈피하여 자부담은 20%로 줄고 국고보조 50%, 지방비 보조 30%로 개선되게 됩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농업기계화가 확대되자 경지정리도 농업 생산 기반 정비의 중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사업비와 사업량이 더욱 확대됩니다. 1990년대에는 일반 경지정리 사업 외에 밭 기반 정비 사업,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기계화 경장로 확포장 사업 등으로 사업 내용이 다채로워졌으며 재정 지원에 있어서도 국비 80%, 지방비 20%로 자부담을 완전히 면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 결과 2004년을 끝으로 일반 경지정리 사업이 종료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지정리 사업은 한국 농업이 현대적으로 변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1990년 말에 착공된 지구 중 표본지구 20개에 대하여 구체적인 효과성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경지정리로 인해 쌀 생산량이 15.1% 증가하였는데 이는 조사지구가 속한 시군지역의 전체 평균 증가율 10.1%를 상회하는 결과였습니다. 즉 그 차이인 5.1%가 경지정리로 인한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지정리 덕분에 투입 노동력이 전체적으로 33%가량 줄었다고 분석되었는데 이는 구획이 반듯하게 바뀌고 농로와 용 배수로가 개선됨에 따라 기존에 투입되던 노동이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면서 나타난 효과였습니다. 역시 농로와 용 배수로 개선에 따라 경지 이용이 편리해져 경지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농민의 입장에서는 생산비가 하락하고 수익성이 증가했으며 지가가 상승하는 경제적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경지정리로 인해 농기의 이용은 물론이고 트럭과 같은 운반용 차량의 이용도 편리해져서 더 많은 농산물을 더 빨리 이동시킬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산물 유통의 전반적인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평가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지정리 사업의 추진 과정과 그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강의 중에 다루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제시한 참고 자료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